안녕하세요.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낸 김성룡입니다. 요즘 르봉의 군중심리에 대한 동영상들을 보면 군중심리와 그것의 적용 사례들을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르봉 이후 르봉의 이론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심리학계에서 있어 왔고, 이를 지나가듯 곁들여 소개하는 영상이 극소수 있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나의 이번 동영상들은 이를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8편에 걸친 영상들은 르봉의 군중심리의 근거지만 르봉이 자신의 역량의 한계로 다룰 수 없었던 개인 심리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나는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력이 담긴 르봉의 이론에 탄탄한 지지대를 세우는 작업을 이 동영상들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르봉 이후의 군중 이론들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거기서 이들 이론들이 갖는 한계와 이들이 나의 이론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르봉의 군중심리를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작업입니다. 군중심리학계에서 고전으로 유명한 르봉의 군중심리의 가장 큰 결함은 그의 이론에서 그의 군중심리를 뒷받침해줄 개인의 심리체계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군중심리 분석에는 그 군중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의 내적 심리가 백지, 즉 타블라 라사인 빈 서판으로 버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의 치명적인 결함은 쉽게 드러납니다. 그 결함은 단순히 한 시간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이란 사회 현상이 백지인 인간을 어떻게 자극해서 폭력적인 군중이란 제2의 사회 현상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함으로 인해 그가 분석한 군중심리의 특성들은 매우 제한적이며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나의 리바이어선 욕망을 비롯한 집단 효과들이란 이론들을 통해 이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르봉의 군중심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중심리는 개인 심리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고 르봉은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와는 별도로 군중심리는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립된 개인에게는 없고 군중에게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은 여러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맞는 말입니다. 많은 집단 심리는 개인 심리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이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 심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르봉은 군중 현상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그는 첫 번째 원인으로 익명성을 듭니다. 첫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단지 함께하는 인원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무적이라도 된 양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들떠서 혼자였다면 억눌렸을 본능을 따랐다. 군중은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굴고 싶다. 개인을 항상 올가매던 책임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본능을 억제하는 경향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원인으로 전염성을 들고 있습니다. 둘째 원인은 군중에게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여부와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개입하는 전염이다. 확인하기는 쉽지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전염은 최면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문제다. 감정과 행동은 군중 사이에 어김없이 전파되는데 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원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할 정도다. 이런 희생은 개인의 본성과 상반된 모습으로
개인이 군중의 일원인 경우에만 찾아볼 수 있다. 전염의 원인으로 르봉은 최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면은 최면을 당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면술사의 지시에 따라 피최면자의 주의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군중은 리더의 연설을 듣고서 과연 군중의 무수한 소란스러운 주변의 자극을 뚫고 리더의 지시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르는 최면에 걸릴까요? 아닙니다. 이보다는 리더의 지시에 따르는 군중을 보면 우리는 최면에 걸려 얽매인 본능을 풀어헤치는 사람이라기보다 정의 등 숭고한 이념이나 종교의 신을 위하는 등 뭔가를 열렬히 욕망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 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즉 리더의 지시에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좀비처럼 따른다기보다 본능 이상의 강렬한 열망을 갖고 따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타르드가 말하듯 단순히 관계의 길을 따라하는 모방도 아니요 솔로몬 애쉬의 실험으로 유명한 집단의 압력에 의해 집단을 따르는 동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주 군중에게서 보이는 공포의 전염도 아닙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군중을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게 한 것은 리바이어선 욕망을 비롯한 집단 효과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단 효과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룰 때 발생하지만 개인에게로 환원될 수 없는 집단 고유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욕망에 대해 곧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르봉은 마지막 셋째 원인으로 피암성을 들고 있습니다. 셋째는 앞의 두 원인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 군중의 일원이 된 개인이 독립된 개인의 특성과 때때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쯤에서 최면에 걸리기 쉬운 특성, 즉 피암성에 관해 언급해야겠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피암성은 앞에서 언급한 전염의 결과에 불과하다. 군중의 일원으로 한동안 깊이 관여한 개인은 특별한 상태에 놓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최면에 걸린 황홀한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 당사자는 독자적인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지력과 분별력도 잃고 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더는 의식하지 못한다. 최면의 특성 중 하나인 피암성을 말하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군중의 피암성에 걸린 듯한 행동은 결코 최면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강렬한 내적 욕망의 발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르봉의 군중심리를 봤습니다. 르봉의 군중심리 이론은 군중심리의 세 가지 특성으로 익명성, 전염성, 피암지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군중의 세 가지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군중이란 집단 수준에 머물 뿐 개인 수준으로 내려가 그 뿌리를 찾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석의 결함은 명백합니다. 그 군중 현상이 인간 대신 다른 생물, 가령 고양이, 개, 개구리를 놓았다면 르봉이 주장한 익명성, 전염성, 피암성을 이들 생물의 군중 현상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인간 고유의 내적 체계를 말하지 않고는 르봉이 말한 군중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르봉이 말한 군중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은 모두 인간의 내적 체계, 특히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망이란 쉽게 말해 want, 즉 바람입니다. 즉 뭘 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생리적인 욕망인 욕구, 저의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에서 말하는 당대 삶의 욕망과 후대 삶의 욕망과 불안 통제 욕망,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욕망, 인지작용과 관련된 욕망,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꿈, 소망, 욕망 등이 있습니다. 르봉은 군중의 첫 번째 특성으로 익명성을 말하면서 익명성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익명성을 뒷받침하는 지지대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첫 번째 익명성을 설명하면서 한 부분인 첫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단지 함께하는 인원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부족이라도 된 양 생각하는 것이다 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개인적 내적 욕망 중 힘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힘의 욕망은 개인 상태의 욕망으로 많은 인원이 군중으로 모여 무적이라도 된 듯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런 집단이 보이는 힘의 욕망을 저는 리바이어선 욕망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저의 리바이어선 욕망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리바이어선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잘 알려진 17세기 영국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의 책 제목의 일부분입니다. 1651년에 출판된 책으로 원제는 리바이어선 혹은 교회 및 세속적 공동체의 진료와 형상 및 권력으로 좀 깁니다. 홉스가 이 책을 쓴 의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자연 상태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권, 재산권 등 자연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괴물인 리바이어선과 같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론은 이런 주장과 무관합니다. 단지 그의 리바이어선이란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표지 그림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리바이어선이 된다는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름 붙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 개인들은 별 힘없는 존재지만 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때 개인이 도저히 근접할 수조차 없는 힘을 가진 리바이어선과 같은 괴물의 힘을 가진 거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리바이어선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선천적 욕망인 힘의 욕망에서 나왔습니다. 이 욕망의 이론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힘의 욕망은 홉스를 비롯한 사회계약론자들이 사고 실험한 자연 상태의 개인이란 방법론적 이념형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 한 개인에게 엄청난 다양성으로 현란하게 눈을 어지럽힐 정도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뚫고 인간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의 후천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일단 유보하고 선천적이고 개인적인 면을 연구 대상으로 잡기 위해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기에 사고 실험적인 자연 상태의 개인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는 사회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미계통의 학문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죠. 이 반대편에 있는 개인은 사회 없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회학적 인간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 쪽의 학문들이 취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영상의 흐름을 위해 이 논쟁의 해결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간론의 사고 실험인 자연 상태의 개인에서 장차 사회적 인간으로 개인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기, 즉 모티브를 저는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 축약해 영역이라 봅니다.
봅니다. 또 이 욕망은 영원히 살려는 욕망과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인 영원히 살려는 욕망에서 자기 보존 욕망인 당대 삶의 욕망과 자손을 통해 영원히 살려는 후대 삶의 욕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자인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서 불안 통제 욕망이 나옵니다. 현실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이런 안전의 희구에서 오는 불안감과 그로부터 오는 고통만이라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불안 통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 불안 통제 욕망에는 욕망 충족 과정에서 오는 미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항시 관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 길로만 관계하려는 관계길의 욕망,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파악해 불안 요소를 통제하려는 알의 욕망, 미래를 위해 자원을 확보해 불안 요소를 통제하려는 소유의 욕망과 함께 외부로부터 오는 영역 충족의 위험 요소들을 힘으로 통제하려는 힘의 욕망 등이 있습니다. 이 자연 상태의 개인이 갖는 이런 힘의 욕망이 사후의 상태에서 리바이어선 욕망을 낳는 주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리바이어선 욕망은 영역 충족 중 하나인 힘의 욕망에서 기원한 사회 상태의 개인의 욕망입니다. 즉, 별 힘이 없는 개인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개인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인 리바이어선이 되면서 개인의 힘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상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는 욕망이 바로 리바이어선 욕망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이 힘의 욕망에서 나온 리바이어선 욕망은 르봉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단지 함께하는 인원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무족이라도 된 양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들떠서 혼자였다면 억눌렸을 본능을 따른다. 르봉은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은 수적으로 우세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군중 속의 개인은 불가능이란 개념 자체를 상실한다. 독립된 개인은 자기 혼자 왕궁에 불을 지르거나 상점을 약탈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쉽게 이겨낸다. 그러나 군중의 일원이 되면 개인은 수가 부여하는 힘을 의식하게 된다. 이때 그에게 살인이나 약탈이란 암시를 걸면 그는 지체 없이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도 미친 듯이 때려 부술 것이다. 수적으로 우세하면, 즉 리바이어선이란 집단 거인이 커질수록 겁대가리에 상실하는 것이죠. 이 리바이어선 욕망으로 르봉이 묘사한 다양한 군중의 특성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르봉은 군중 속의 개인을 최면에 걸린 황홀한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하면서 군중 개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더는 의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의식 상실, 무의식 활동의 우세, 감정과 생각을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와 전염, 암시받은 대로 즉시 행동하려는 경향 등이 군중의 일원인 개인의 주된 특성이다. 83년 항내 데모에서 87년 연세대에서 시청까지 이어진 민주화 항쟁 등을 경험한 나로서는 이를 수긍하기 힘듭니다. 나는 최면에 걸린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보다 초기의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평상시 안 하던 행동에서 오는 어색함에도 나도 모르게 쥐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정도의 흥분과 독재 정권에 대한 불의에 대한 항거로 시작했으나 한눈에 담을 수 없는 몇십만 명의 행진 속에서 누구도 고역할 수 없는 힘의 존재가 된 흥분을 분명 느꼈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무수한 사람들의 가벼운 흥분 속에서 나는 이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리바이어선 욕망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특성은 거인이 된 흥분이며 두 번째 특성은 집단 내 합체를 위한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해 2002년까지 방영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던 때였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5m도 넘는 통나무를 들어 적을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6살의 남자 조카가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자신이 견훤이 된 듯 행동하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모두 웃었죠. 이는 힘에 대한 욕망이 충만될 때 갖게 되는 흥분인 첫 번째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리바이어선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집단 효과들 중 하나인 집단 내 합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내 합체를 위해서는 개인의식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은 이성적인 판단이 줄고 이보다 원초적인 이미지적 사고와 상상력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관찰, 증명, 논리 등의 이성적인 사고가 감소되고 기적, 희망, 분노 등의 감정과 욕망에 치우친 주제가 더 민감해집니다. 이 집단 내 합체로 인한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은 르봉의 군중심리의 두 번째 특성인 전염성과 세 번째 특성인 피암시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중의 다수나 지도자가 하나의 주장과 행동 지시를 하면 개인의식이 선명한 평상시라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계산을 통해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군중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집단 내 합체를 통해 하나의 리바이어선이 된 군중 내에서의 전염 현상은 너무도 자발적이고 욕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인이 된 개인의 힘의 욕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힘의 욕망의 일종으로 거인이 된 흥분을 만끽할 수 있는 리바이어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군중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중 내 개개인들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결국 개인의식이 희미해져야 합니다. 평상시라면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지 않을 사람들이 군중이 되면 개인의식이 희미해지면서 마치 전염현상처럼 개개인의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듯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바이어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군중은 하나의 집단 내 합체를 위해 군중을 하나로 묶고 이끌 두뇌가 되어줄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두뇌가 된 리더의 지시나 암시에 개인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더 강력한 거인이 되고픈 군중이 따르는 현상을 르봉은 전염성과 피암시성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집단 내 합체로 인한 개인의식의 희미해짐과 거인이 된 흥분은 르봉이 익명성, 전염성, 피암성 등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군중심리의 주요 특징인 군중의 폭력성을 설명합니다. 르봉은 군중의 폭력성이 익명성, 즉 나의 이론에서 보면 집단 효과들 중 하나인 집단 내 은폐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의 주장을 들었듯 이보다 거인이 된 흥분과 집단 내 합체를 위한 개인의식의 희미해짐이 더 큰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이런 주장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르봉이 군중연성의 첫 번째 원인으로 든 익명성이 리바이어선 욕망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군중의 행동에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군중을 설명할 때 리바이어선 욕망은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군중에는 도주군중, 방어군중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리바이어선 욕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봉처럼 익명성을 공격적 군중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군중의 공격성의 주 원인은 리바이어선 욕망입니다. 여기에 집단 내 은폐, 즉 익명성은 이 리바이어선 욕망이 풀려나는 것을 돕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리바이어선 욕망이 군중의 폭력성과 공격성의 주요 동력입니다. 르봉은 군중 심리의 첫 번째 원인으로 익명성을 언급하면서 본능이란 말을 합니다. 첫째는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단지 함께하는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무적이라도 된 양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들떠서 혼자라면 억눌렸을 본능을 따른다. 이 본능의 핵이 리바이어선 욕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익명성이 리바이어선 욕망에 의한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했듯이 익명성은 집단 효과들 중 하나인 집단 내 은폐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집단 내 은폐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내에 숨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물들의 도주무리 내지는 인간의 도주군중뿐 아니라 인간의 공격군중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책임 분산 내지 책임 회피 때문입니다. 집단 내 은폐는 르봉이 말한 익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공격적 행동을 해도 그 책임이 분산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말하죠. 폭동이 일어나서 상점이나 자동차와 같은 기물이 파괴되어도 이를 일일이 그 범인을 찾아 손배소를 하기 힘들고 실제로 잘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는 집단 내 은폐로 인한 익명성은 집단 내 합체로 인한 리바이어선 욕망과 함께 집단 효과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